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세프의 요리 교실입니다. 요즘 심신미약이라는 말을 어떤 대선 후보가 재판에 주장했습니다. 그 때문에 난립니다. 자, 그런데 흉악범 37번이나 칼로 찌셔서 죽인 사람, 자식들 앞에서 부모를 8번이나 칼로 찔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멀쩡한데 심신미약이라고 재판에서 변호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또 조폭을 갖다가 변호해 준 사람들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미국 영화, 이 느와르 영화나 알 카포네 나오는 갱스터 영화에 항상 변호사가 옆에 따라다닙니다. 그 변호사는 조폭의 똘마니 노릇을 하면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마피아의 변호사를 했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미국의 뉴욕 시장에 출마했다면 뉴욕 시민들이 그 사람을 뽑아주겠습니까? 제가 있는 요식업계에서 음식을 갖다가 속이고 심지어 이 나왔던 음식을 재활용하고 가격을 바가지를 세우고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식협회 회장에 놓으면 뽑아주겠습니까? 저 사람은 이 음식을 가지고 더러운 장난을 쳤으니까 뽑아줄 수 없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음식점도 그럴지인데 우리가 법적으로 아무리 흉악범도 변호받을 권리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변호해주고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던 사람이 인권 변호사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거는 아주 가식적인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나이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권 변호사 차원을 넘어 그런 사람이 시장에 도전하고 도지사에 도전하고 대통령에 도전하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한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흉악범을 무조건 석방시켜 주려고 심신미약을 갖다가 주장을 하고 그러고는 어느 날 그런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우리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했다 둘러대면서 그것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침이 떼면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만난 것 자체가 좀 뜬금이 없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만나고 다닐 집단이 많은데 갑자기 데이트 폭력 피해자다? 물론 최근에 있었던 데이트 폭력 살인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왜 그 사람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만났을까? 그러면서 데이트 폭력 피해 가지고 자신도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지른 자기 조카를 변호한 바 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참으로 고통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저지른 것은 엄격하게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흉악 살인범입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을 죽였으니까 흉악 다중살인이에요. 그러니까 흉악 다중살인범을 데이트 폭력 피해라는 이 워딩, 언어적 장난을 친 것이죠. 자, 이재명이 과거에 강서 PC방에서 김성수라는 애가 그 PC방에 알바 종업원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 종업원을 불러내서 싸우다가 칼을 가지고 와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김성수라는 애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어요. 정신적으로 좀 질환이 있다. 그때 이재명이 한 말을 기억합니다. 이거는 오래된 이야기도 아니에요. 2018년의 이야기예요. 10월 달에.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살인범은 엄벌하고 질환은 치료해야.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합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낙인 찍기도 우려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관리, 그리고 적극 대응, 각별한 관심이 있다면 살인도 분노도 우려도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김성수 가족 측이 정신질환에 대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질환자는 관리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엄벌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법적으로 심신미약이 뭐냐? 형법 10조 2항에 나옵니다.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처벌을 경감시켜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로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경감돼야 될 사람은 몇 년 전에 강남에 지하 식당가 있는데 화장실에서 발생한 뭐라고 할까요? 정신분열증이 있는데 집이 가난하고 또 돌보는 가족도 없어가 버려져서 주변에 멸시를 받다가 어느 날 그 여성에 대한 엉뚱한 환상 정오를 품게 되고
찔르고 그래서 칼로 화장실에 들어간 여성을 따라 들어가서 죽인 그 친구가 있었죠. 근데 그 친구는 정신분열증이 심각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될 상황인데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약도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친구야말로 솔직히 말하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성단체를 비롯해서 페미니스트들이 다 달라들어서 그 불쌍한 애를 상대로 화장실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해서 여혐 남혐처럼 몰아갔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사들이 수만 명씩 모여서 난리를 쳤지요. 그래서 이재명의 이런 이 심신미약과 관련해서 그가 과거에 그의 살인범 조카에게 행한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2006년에 그의 조카가 서울 암사동에 헤어지자라고 하는 자기 연인 집에 따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헤어지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인이 지금 계속 그렇게 주장하니까 얘가 격분해서 엄마를 19번 찔렀습니다. 한 사람을 19번 찌른다는 게요. 이거는 진짜 한국에 아마 연쇄살인범도 한 사람을 19번 찌르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 연인은 18번을 찔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기절할 정도죠.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쫓아가니까 5층에서 떨어졌어요. 허리를 척추를 다쳤습니다. 중환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제대로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재명이 그 재판을 맡았어요. 1, 2심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기도 또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사건은 무기징역이 판결이 났어요. 자, 그때 이재명이 뭐라고 하면 조카가 그런데 집안에서 부탁하는데 어떻게 내가 안 해줄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아마 누나의 아들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10번, 100번을 양보해서 그럴 수 있었다 칩시다. 그런데 또 다른 건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점에 동거하던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그 여자 집에 찾아가서 성남 수정동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 이재명의 조카는 아니에요. 가족은 아니에요. 그래서 장녀를 잡고 출근하던 장녀를 잡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거녀 40살 먹은 여자를 앉혀놓고 독약을 갖다 놓고 마시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딸 앞에서. 넌 나쁜 여자다. 그래서 이 여성이 딸을 다 내보내면 마시겠다. 딸 앞에서는 내가 못 마시겠다 하니까 찔렀습니다. 8번 찔렀어요. 이 사람을 이재명이 심신미약으로 변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기징역이 나와야 돼. 굉장히 악질이죠. 엄마가 8번을 찔려가지고 죽는 모습을 본 딸은 아마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겁니다. PTSD입니까? 그런데 이걸 15년을 받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낮은 형이 됐죠. 자, 이런 걸 보면 당시에 이재명은 이미 성남시장을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을 때 조카를 심신미약으로 변호해줬습니다. 공직에 벌써 뜻이 있어서 출마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종 조카 하나가 국제마피아파 중학생 조폭 조직원이었대요. 이 조카를 4번이나 변호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집안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조폭을 갖다가 조폭인 줄 몰랐다면서 변호를 해줬는데 나중에 이재명이 같은 조폭 집단을 2번이나 변호해준 부분이 있었어요. 2007년입니다. 이것도 공직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직후에 국제 마피아파 60명이 집단 폭행으로 검거됐는데 이 중에 2명을 이재명이 변호를 해줬습니다. 그는요, 제대로 된 변호사가 되고자 했다면, 그래서 본인이 인권 변호사를 자처했다면, 그리고 공직에 꿈이 있어서 출마까지 했던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 조카 변호를 하더라도 심신미약을 주장해서는 안 되고, 또 설마 조카라도 설사 이 변호를 해줘서는 안 되지요. 조폭이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약 사범, 조폭, 그리고 악질적인 재벌 회장 이런 사람들을 변호해주고 돈을 받고 이런 자들이 공직에 출마하면요. 아무리 변호사가 누구든 변호해줄 수 있더라도 적어도 공직에 출마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라면 거부할 거는 거부하고요. 상식적인 사건에 변호를 해줘야 된다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 궁해도 닥치는 대로 이렇게 변호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직에 출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의 이 심신미약 주장, 이거는 한국의 살인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사건 2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헤어지자 그런다고 세상에 엄마하고 딸을 합쳐서 37번을 찔렀습니다.
도망가는 아버지를 쫓아가다가 아버지가 5층에서 추락해서 허리를 다 문질러졌습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흉악 다중살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딸들 앞에 엄마를 무릎을 꿇이고 독약을 먹으라고 하는 흉악범, 그리고 8번 찔러 죽인 딸들 앞에서 이걸 심신미약으로 변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조폭 조카도 변호했고, 조폭 변호를 하지 않았다고 몰랐다고 했는데 또 다른 조폭 변호가 2건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요, 저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평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이해관계와 필요에 따라 살다가 그런 과거가 드러나면 또 변호하지요. 대장동 사건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설계했다 했다가 나중에는 나는 모르던 일이고 유동규가 다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대장동 사건만 그렇겠습니까? 김부선 씨 사건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이 형님을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형수에게 쌍욕을 하고 전부 다 불행한 가족사다. 이번에도 이 데이트 폭력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고 난 뒤에 글을 올렸습니다. 참으로 어쩔 수 없어서 맡았지만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다. 자기가요, 가해자 집단, 가해자 가족이잖아요. 그래 놓고는 고통스러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치가 참으로 우스운 거는요, 이런 적반하장격인 사실을 정반대로 돌리고, 이재명의 조카는 데이트 폭력이 아닙니다. 데이트 폭력은 같이 연애하다가 여성을 갖다가 순간 우발적으로 패는 게 데이트 폭력이죠. 이거는 그게 아니라 살인할 목적으로 가서 연쇄 살인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말을 교묘하게 돌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가 정경유착을 하든 자기가 부동산 투기에 관련되든 자기가 흉악범들, 살인범들을 갖다가 변호해주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해놓고 밖에서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심신미약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대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재명에게 기본주택을 말하면서 대장동에서는 지 척근과 아는 사람들이 다 해먹도록 전폭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에게 정말로 두려운 것은요, 보통은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하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에서 전혀 부끄럽지 않은 척하고 그냥 추상적인 반성한다 하고 큰절을 해댑니다. 이런다고 국민이 또 지지율을 올려줍니다. 이재명이 미친 겁니까? 국민이 미친 겁니까? 황세표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디저트. 인권 변호사 출신 대선 후보가 흉악범, 연쇄살인범을 심신미약이라고 37번, 8번 말이 돼? 칼은 음식하는 데 쓰는 거야.